여러분 그 보면 세율 쪽에 있죠. 그 어디를 좀 보냐 하니까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요약집 합니다. 몇 페이지? 자, 27페이지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게 새로 책에 새로 신설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취득세 가세 표준은 항상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하되 연부금이면 연부금이라는 것은 매년 끊어주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연부금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6억짜리 땅을 샀다. 그럼 3년 연부 계약을 체결하면 평균적으로 2억씩 끊어주면 3년 6억 끊어주제. 그러면 6억에서 2억 끊어줄 때마다 가표가 되는 기라. 그러면 세금을 3번 내는 형식이 되죠. 3번 끊어주면. 그러니까 2억 그 금액 자체가 바로 가세 표준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항상 신고할 때는 시가 표준, 이른바 공시가격 미만으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이상으로 신고하든가 아니면 같이 신고하든가 항상 이상 신고가 돼야 바람직한 신고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 만일에 시가 표준보다 미달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 표준이 가표가 되는데, 가세 표준은 신고가하고 시가 표준하고 다툴 때는 항상 큰 금액을 가표로 한다. 그래야 국가는 여러분한테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항상 가표가 큰 걸 계산을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26페이지 잠깐 그 보면은 가표 나와 있죠. 그거 반드시 읽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건축물의 건축거래인데 신축과 재축은 제외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개념에는 제외된다 이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어서 건축이라는 거는 신축, 재축 빼고 나면 뭡니까? 정축이죠. 정축. 정축을 하거나 또 개수, 이른바 리모델링 하는 거, 이런 경우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거 보면은 지목 변경을 해서 가격이 증가했을 때는 항상 그 증가 부분만 가표로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놔야 되고, 항상 이때 가표는 시가 표준 이상이 돼야지 미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건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유물을 분할할 때 우리 세율 특례가 우리 환상공 건재합에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2% 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물은 여러분이 민법에서 공유 등기와 지분 등기가 병용해서 일어나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유 등기는 해놔놓고 자기 분할, 즉 말해서 지분에 대한, 자기 재산 권리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바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그 밑줄을 한번 꺼봅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공유물 분할의 세율 특례를 적용할 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표준세율이 공유물이나 합유물, 총유물, 또 상속농지, 이거는 공통적으로 2.3%를 적용합니다. 까마득한데 지금 골차보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영 안 하고만 세법. 그래서 0.23% 2.3%를 적용하는데, 이 표준세율이 바로 2.3%입니다. 1000분의 23이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중가기준세율. 자, 중가세율은 세금을 상당히 높게 부과한다 이래서 목을 중자를 써서 중가세라 그러고, 여기서 중가기준세율이라는 거는 어느 세율이든 중복적으로 쓴다는 뜻이야. 중복적으로.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 이게. 그래서 이게 몇 프로냐 하니까 2%, 1000분의 20을 의미하는 2%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나 중가 기준 세율은 같은 말이죠. 그러면 요걸 뺀 걸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가 기준 2%, 2.3에서 2%를 빼면은 0.3%, 1000분의 3만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게 공시가로 봤을 때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나 내나 뭐 시가 표준이나 전부 같은 소리란 말이야. 정부가 그 지역의 최저 가격을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갑의 소유고, 이게 을의 소유고,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이 병의 소유다. 이렇게 해서 이게 5억이고, 이게 2억이고, 이게 3억이다. 좀 억판이야, 억판. 그래서 이런 물건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을 이걸 전체를 다 살 수도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지분 전체를 살 수도 있고, 전부 다 살 수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다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갖다가 다 공유 지분에 대해서 자기 단독 소유를 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럼 단독 소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전부 가세 표준을 할 때는 분할된, 요건 당초 자기 거고, 요걸 다시 갑이 다 소유를 한단 말이야. 취득을 한다고. 그러면 요 가격의 가표는 요거 전체 가격을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요걸 합치면 전부 얼마 되는 5억이지. 5억을 갖다 가표를 한다 이 말이다. 4번에서. 그래서 잘 보면 공유물 분할에 대한 세율 특례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세 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그 분할된 가격은 요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표를 전부 얼마로 할 수 있다? 요거 합치면 5억을 가표로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할된 금액을 가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 표준으로 간다. 그러니까 분할된 전체 가격 이게 얼마? 5억을 가표로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라. 그 다음 객관적에 대해서 유상승계 취득인데 요거는 종류를 좀 외워야 돼. 요 부분만 무조건 이거는 시가 표준을 가세 표준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취득 가격을 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가 표준 미달 신고를 해도 이 금액 자체가 정부가 고시한 시가 표준보다 더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행태를 통해서 구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 실제 중가격, 사실상 취득가를 가표로 하는데 이거는 시가 표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가 표준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시가 표준보다 미달하게 신고를 하여도 이 가격 자체가 시가 표준보다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가표로 한다 하는 종류가 바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수입한 물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 그 다음에 판결문, 특히 판결문은 주의해서 공부를 해놔야 돼. 판결문은 판결문인데 꼭 두 가지 판결문에 한해서만 인정을 받는 거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문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고, 민법상 화해, 인납 이런 공정정서 이런 객관성이 없는 판결문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가표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판결문은 민사와 행정소송 부분에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지 나머지 판결문은 사실상 취득가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바로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취득, 그러니까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 법인은 항상 장부를 갖추게 되어 있다. 이 장부는 회계장부죠. 회계장부에 의한 취득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법인으로부터 취득으로 바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바로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 법의 저촉을 받아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래가격이기 때문에 시가 표준보다 적게 신고하여도 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가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상으로 돈 주고 산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러면 무상으로 취득한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까? 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을 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신고가로 해야지 사실상 취득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부당행위 계산이란 말이 나와 있죠. 부당행위는 줄을 쫙 긋고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 풀이할 때도 이 부당행위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양도소득세에 나옵니다. 무슨 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에서 등장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입니다. 거래. 이 경우에는 바로 이 특수관계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대부분 친족관계를 말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형님이나 동생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저가로 판다든지 또 고가로 산다든지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면 유상거래라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이 소득세법에는 시가를 취득가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거래가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가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사실상 취득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공반법 신이 나와 있죠. 신고지역으로 외우면 됩니다. 무슨 지역? 신고지역. 알겠어요? 자, 그럼 신고지역이 대부분 1차에서 많이 다루는 그 민법에 가면 뭐가 있노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지. 그 거래 행태를 이 법의 처촉을 받아서 지배를 받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는 여러분이 가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자, 그 가로 속에 있는 고는 지워버리세요. 그것도 이제 변경이 돼서 개정이 돼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은 제외한 고는 없는 거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물건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또 지급하여야 할 직접적 비용, 그 다음에 간접적 비용. 자, 간접적 비용이 바로 뭘 말하냐 하니까 밑에 보면은 여러분이 항목에 기억년 띠걸열 박스 안에 있죠. 법인의 할부이자나 연체이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간접적 비용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체이자 할부이자는 절대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법인은 회계장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장부대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포함을 시키지만은 개인은 회계장부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의 할부이자 연체이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 합계를 다 말하는데 이 합계를 말하는 게 바로 기억에서 시역까지 나와 있는 이걸 다 합쳐서 가세 표준을 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만 취득 대금 등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연부로 우리가 3년 계약으로 해서 6억짜리 땅을 산다고 가정을 할 때 돈 일찍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어떻습니까? 돈 늦게 줘서 문제가 발생하지 일찍 주는 데는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래 3년 연부 계약에서 2억 3년간 이렇게 끊어주기로 했는데 매도자한테 여러분이 매수자가 졸지에 돈이 생겼어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한 10억 정도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이거 뭐 6억 끊어주는 거는 한꺼번에 끊어줄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 딱 끊어주니까 매도자가 하는 말, 야, 나도 기분이다. 나도 1억 빼줄게. 이래 된 거야. 그러면 실제 거래 계약할 때는 우리가 얼마로 잡았습니까? 6억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1억을 빼준대. 그러면 가세 표준은 얼마로 해야 되냐 이 말이야. 할인해준대. 1억을. 그럼 6억에서 1억을 빼야지 5억이 가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은 할인받은 금액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할인이 일어나면 할인된 금액, 이미 할인받은 금액을 가표를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는 바로 뭘 의미하냐 하니까 여러분이 가서 건설자금이자, 그러니까 건설자금이자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건물을 짓잖아요. 어느부터 돈을 빌리죠. 돈을 빌려요. 그러면 완공일까지 완공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우리가 건설자금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융비용은 또 뭐냐? 거기에 기타 등등의 금융수수료 같은 걸 다 말하죠. 이런 거는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직접적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가격에 포함해서 가표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 비용인 바로 법인의 할부 연체 이자만이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법인이 아닌 자의 연체 할부 이자는 절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반드시 요번에 외워두세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보전 분담금 이런 것도 전부 여러분 농지 취득가격에 다 포함을 해라 이 말이고요. 또 임야를 사면 대체 자원 조성비 같은 거 이런 의무적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임야 살 때 취득가격에 다 포함을 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취득의 용역을 제고받는 대가로서 용역비나 수수료, 그래서 중개사 수수료를 여러분이 납부를 했다든지 법무사 수수료를 납부했다든지 이러한 비용은 전부 취득가격에 포함해서 가세표준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의 조건부에게 채무인수액이 있습니다. 조건부 부담액의 채무인수액. 자, 잘 들어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땅을 하나 살라고 보니까 그 지역에는 그 평수, 여러분이 원하는 평수가 되면은 거의가 10억을 다 합니다. 근데 어디 둘러보니까, 우연히 그건 6억밖에 안 해, 6억. 와샤! 이거 한번 잡아보자 싶어서 매도자한테 가봤더만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이 지역의 가격은 전부 10억인데 내가 6억에 내놓은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내 땅을 사면은 내가 지금 은행에 빚이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3억이 있다. 그래서 내가 6억에 내놨다. 그 대신에 이 6억에 사는 대신에 당신은 3억에 대해서 그 은행의 빚을 갚아라. 이 조건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샀다고 가정하면 실제 6억 준 게 아니고 그 채무 인수 가격, 매도자의 채무 인수 가격까지 포함시켜야 거래 가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 주고 산 거야? 그렇지.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1억 싸제? 그런 경향에서 일어날 때 그러면 그 채무 인수 가격은 어디에 포함했는지 여러분 그 땅값에 포함시켜서 취득가를 계산해서 난주 세금을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항상 우리가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이어서 부동산은 주택을 말하죠. 그래서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가지고 취득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국민주택 채권을 강제적으로 거의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거의 양도하기 전에 양도한 이 지금 보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한 이 국민주택 채권을 대부분 손해를 보죠. 내가 만일에 800만 원 주고 사는데 그걸 팔 때는 500만 원에 팝니다. 그럼 얼마 깨졌어요? 깨진 돈이 손실이죠. 그래서 이게 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파세요. 이익은 못 봅니다. 항상 손해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손해가 일어나면 이 손해 본 거는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라. 주택값에 포함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양도세에 가도 난조 필요경비에 해당해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이런 행태가 있으니까 국민주택 채권 매각 자손은 반드시 필요경비로서 여러분이 취득가격에 포함이 된다 하는 걸 꼭 알아두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넘기세요. 자, 그러면 주위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지금 기억에서 시역까지 외울 것인가 아니면 그게 기억에서 미용까지만 외울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작은 걸 외우면 약했지. 그러면 이런 비용이 나갔을 때는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면은 부가가치세 절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광고비라든지 전기료, 가스료, 이사비용 같은 거, 이주비용이 이사비용이죠. 이런 거는 절대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가표 형성이 안 되는 돈이죠. 그럼 뭐냐? 이건 난조 사업자의 비용으로 계산할 수는 가능하지만은 여러분이 취득가격에는 포함할 수 없는 비용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언에 보면 취득 물건과 별개의 권리 보상금 같은 거 있죠. 자, 여러분이 만일에 땅을 지금 이제 팔려고 하는데 그게 수용에 걸린다면 뭘 하면 좋겠어요? 가수나무를 좀 많이 심으면 좋죠. 왜냐하면 나무 중에서 제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가수나무입니다. 그래서 뭐 옆집에 있는 나무도 갖다 심어놓고 이래 하여튼 심어놔야 나도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이 바로 국가 수용이 되면은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갖다 심어야지 쓸데없는 소나무를 갖다 심어봐야 그럼 돈이 그렇게 안 쳐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뭐 과실이 열리는 과실이 민법상 천연과실이지. 자, 이런 걸 있으면은 이런 게 심어 놓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가 시작되면 이 가수나무를 베버리잖아요.
그럼 그 이전 비용 이런 거는 그 땅값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법인의 연체료나 할부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만은 법인이 아닌 자, 이른바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의 할부이자나 연체이자는 절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지급합으로 할인받은 금액이제. 할인받은 금액. 아까 6억짜리 얼마 빼준다 했노? 1억 빼준다 했지? 그럼 우리 가표가 얼마를 잡았노? 5억을 잡았잖아. 그러면 1억은 가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 이익의 환수에 대해서 개발 분담금 같은 거 이런 것도 취득가격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위에 있는 거 기업과 디귿은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업 그다음 니은 이런 거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못해. 가표가 형성할 수 없는 돈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봅니다. 전매로 부동산 취득 권리 밑줄 긋고 그게 대표적으로 분양권이 됩니다. 분양권. 분양권을 취득해가지고 여러분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가세표준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지문이 있는데 그게 제일 밑에다 여러분이 뭐라고 적어 놓냐 하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그 가세표준을 한다 가로 열고 단 특수관계자와 거래는 제외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제외. 그러니까 항상 특수관계자는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특수관계자라 그래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제 특수관계가 아닌 자라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지금 건설법인이 있습니다. 건설업이 있는데 여기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죠. 누가? 갑이. 갑이 취득을 하고 이걸 여러분이 을이 사는데 바로 을 입장에서 판단을 해라 이 말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을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최초 분양을 할 때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이죠. 분양권이 아파트 당첨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5억입니다. 5억. 5억을 최초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부동산 거래 가격이 떨어질 때는 어때요? 이 가격도 떨어지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갑으로부터 분양권을 사가지고 주택 취득 등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 등기를 치면 이때 최초 분양 가격이 5억일 때 여러분이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3억으로 여러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떨어져? 2억 떨어졌죠. 그러면 이 지금 세법이 없을 때는 떨어져도 5억으로 우리가 가세표준을 잡았습니다. 가세표준이 됐는데 지금은 실제 중가격으로 바로 가세표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초 분양가보다 낮게 지불하더라도 낮게 지불한 가격을 가표를 할 수 있다 없다? 가표를 한다. 그 말이야. 그 지문이 지금 네 줄인가 그런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생각을 잘해야 돼. 건설로부터 최초 분양을 받을 때 얼마 받았는데? 5억. 그런데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갑으로부터 을은 분양권을 얼마 주고? 3억 주고 사가지고 이걸 취득 등기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을의 가세표준은 얼마가 되겠어? 바로 3억. 갑의 가세표준은 5억이 되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게 시험 치기 위한 건데 만일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난주 파는 걸 염려를 해야 되겠죠? 실무에 가서는 여러분이 이거는 지금 동그라미치기 위한 과정이고 실무에 가서는 이거로 신고를 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난주 팔 때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죠. 이거로 하면 양도 차익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가급적이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절세하는 기술이. 양도세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뭐냐? 취득 당시 가격을 부풀어서 많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양도세를 아주 절세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면은 네 번째 한번 보세요. 토지와 건축물 등 일괄이란 말 한꺼번에 취득 시에는 취득가격을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라, 배분해라 이런 말인데요. 자, 여러분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면은 땅은 땅대로 가세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구분해서 가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니까 건물값이 얼마인지 땅값이 얼마인지를 모르죠. 자, 그럴 때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어떤 말이냐. 자, 여러분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건물이 얼마냐니까 3억짜리고요. 땅이 2억짜리입니다. 공시가로. 개별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이 시가 표준이나 개별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나 전부 같은 소리야. 법이 정해놓은 가격이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여러분이 얼마 주고 샀느냐 이 말이. 이걸 10억 주고 샀다. 얼마 주고? 10억. 한꺼번에 샀죠. 그러면 땅값이 얼마인지 건물값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10억 주고 총 취득 가격에다가 바로 시가 표준별로 안분을 하는 거. 요거 합칩니다. 시가 표준 합계를 내면 5억이죠. 예, 그럼 건물 시가 표준을 올려주면 바로 건물 시가 표준 공시가격이 돼. 자, 요렇게 해주면 시가 표준 가격표는 0.6, 60%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6억. 예, 6억이 건물의 바로 가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여기서 뭐 5분의 2 해도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빼면 되죠. 그럼 얼마 됩니까? 4억. 4억 되면 토지 가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가를 갖다가 취득하게 되면 바로 땅은 땅대로 과세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과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가표를 가지고 세율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합니다. 이게 유상승계 취득 같으면 전부 각각 4%씩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택이다 있잖아요. 주택이다. 그럼 주택은 무조건 하나로 봐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주택은 바로 구분 안 합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하나로 봐서 항상 과세를 한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가면 3번의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꼭 알아야 되는데, 자, 법인이 아닌 자가, 이 말은 개인이죠. 개인이 건축, 이어서 건축은 대부분 정축을 의미합니다. 대수선, 예, 여러분 건축법상 대수선 개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의 90% 초과가 되면 가표로 인정받는다 이 말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또 뭐냐? 오늘은 그림 그리다 집에 가야 돼. 자, 그럼 또 이거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시내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얼마짜리? 건물 5층짜리가 하나 있는데 임대를 하니까 임대가 너무 잘 나가. 그럼 어째야 되노? 또 더 지어야 되겠지. 그러면 더 짓는 것이 바로 정축이라. 2층을 지어. 2층을 또 정축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지어주는 회사한테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지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가격이 예를 들어서 총 공사 비용이 1억이 들어갔다. 얼마 들어갔다? 1억. 그럼 1억을 다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 금액의 90% 넘게만 신고하면 되는 거야. 90% 넘게. 90% 넘게. 80%가 90% 넘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80% 넘게 해서 틀리다고. 90% 넘게. 그러면 이게 9,100만 원 정도. 9,100만 원 정도 신고를 하면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눈 감아줄게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금액을 뭐로 한다? 가표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팔 것 같으면은 정상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절세가 된다. 취득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항상. 문제는 나중에 팔 때가 문제입니다. 양도세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부터 거래할 때는 무조건 취득 가격은 올려놓는 게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좋다. 손자가 하는 말,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뱀판인지 취득세를 왜 이렇게 싸게 신고를 해놨을까? 난저 팔다 보면 엉망 듣는다고. 역시 우리 할아버지는 똑똑해. 취득세 이래 올려놨구만. 난저 손자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어서도 욕 안 넘으려면 좀 뭐라노 일찍 많이 좀 신고를 해주는 게 미래를 위해서 어차피 자본주의는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놓으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가격을 하면 나머지 금액 900만 원 눈 감아줄게 이 말이거든요. 뭐가 이해가 안 돼? 그래, 넘는 가격이 계산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요거는 90% 넘는 경우 그 가격이에요. 그
그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말이 90% 넘게 계산한 거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신축, 재축 나와 있지. 이거는 여러분이 신축 비용이나 재축 비용을 다 가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가표를 하더라도 정부가 정해놓은 이른바 시가 표준 항상 이상의 금액을 말하지 시가 표준 미만의 금액은 인정이 안 됩니다. 바로 미만의 금액이 인정되는 게 아까 지수, 공판법, 신 요 행태만 시가 표준하고 관계없이 가표가 될 수가 있지. 나머지는 전부 시가 표준 이상 신고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표준에 대해서 내가 그 박스 안에 설명해 놨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오른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에 가면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잘 보란 말이에요. 자, 지금 가세 표준에 대해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지. 자, 여기서 보면은 취득세 가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급한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 이때 계약 보증금이야 당연히 거래 금액에는 포함이 되는 거죠. 계약금 뭐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총 거래 가격이 포함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가표에도 포함한다. 자, 방금 2번 봐요. 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전매로 받은 거죠. 자, 이런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의 합이 전체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얼마냐 하니까 약정한 최초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바로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한 금액을 가표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다시피 실제는 얼마짜리인데 5억짜리 이가 이걸 내가 얼마 주고 샀다고? 3억. 그러면 3억 주고 봤으면 이 3억 자체가 가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화해 조석하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게 왜? 예외 규정이니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판결을 못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이다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시가 표준의 관계가 있죠. 이거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가 표준을 가표로 할 수가 있죠. 사실상 취득가격을 가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일에 민사나 행정소송 같으면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겠죠. 이게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그 다음 대수선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가액 중 90% 100분의 90이니까 90% 넘는 가격이 초과죠. 그러니까 90% 초과 금액이 바로 증명되는 경우 시가 표준 등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는 무조건 뭐로 할 수 있다. 사실상 취득가격 그 자체 가격을 가표로 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여러분이 불구하고 그대로 그 금액 자체를 이 자체를 바로 가표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특정 규정 외에는 전부 시가 표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 규정만큼은 이제 시가 표준과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그래서 개수화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자,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증가된 가격을 가표를 합니까? 건물 전체 가격을 가표를 합니까? 건물 전체 가격이 아니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가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정축하면 이거 전체를 가표를 하나, 요 올라간 것만 가표를 하나. 그렇지. 올라간 것만 가표를 한다. 이게 증가 부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이 있는데 취득세 세율은 여러분이 그래서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세율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거두기 위해서 기준의 세율을 정해줍니다. 표준세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세율을 정하는데 조례의 영향을 받죠. 조례 규정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여러분은 이 세율이 절대적 세율이 아닙니다. 항상 움직여주는 세율이죠. 그래서 표준세율은 항상 뭐가 움직이냐니까 탄력세율이라고 있어요. 기준세율에서 50% 더 줄일 수도 있고 50%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이 최저세율이 있고 최고세율이 있는데 이 기준이 되는 세율이 바로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표준세율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표준은 기준이라. 그래서 여기서 50% 늘릴 수도 있고 50% 어떻게 줄일 수도 있죠. 이 세율을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표준세율은 절대적 세율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물건의 세율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지. 높은 세율. 그래서 국가는 도둑놈 이렇게 했지. 가격이 다투면 큰 금액을 갚으라 하고 세율이 다투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바로 취득세나 재산세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재산세도 이 규정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가세 표준에 해당되는 표준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그 세액으로 한다는 산출세액을 말하죠. 항상 세금은 방금 우리가 보다시피 세금 매기는 돈이 가세 표준이 되니까 가세 표준. 세금 매기는 돈이 가세 표준이라. 여기서 곱하기 표준세율을 곱하면 바로 세액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계산된 세금, 취득세액, 산출세액이라 그래. 계산된 세액, 산출세액, 취득세액 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만일에 1억에다 4%를 곱하면 0.04를 곱하면 얼마 나오노? 400만 나오지? 이게 취득세가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세율 적용할 때 개념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 세율에 50%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노? 바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했지. 그러니까 표준 세율이라는 거는 기준이 되는 세율이지, 여기서 50% 줄일 수도 있고 여기서 50% 늘릴 수도 있어. 이 권한은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야. 이 권한은 청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돈이 많으면 세율을 좀 낮춰주고, 아시겠어요? 지금 지방선거 이거 그제 지방선거 하면 이걸 잘 이용하면 표를 많이 얻을 낀데, 이 무지한 사람들이 맨날 이것만 하다가 정치를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조율을 하면 지방세를 그만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율하면. 이렇게 하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어때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세율을 낮춰주는 거는 조금 드물죠. 근데 이런 이제 기술적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걸 충분히 내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기고, 자, 유상 거래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의 바로 표준세율인데, 이때 주택세율은 표준세율을 말해요. 자, 유상. 그러면 여기서 유상, 그러면 매매 등 그런데 공매, 경매도 다 포함이 되겠지, 여기에. 그죠? 또 유상 성계 취득 같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현물 출자 같은 것도 되지요. 교환도 되지요. 이런 유상 거래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데, 여기는 주택에만 쓰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주택에만 쓰는 제도고, 특히 법령이 정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중에 감면받는 주택이 돼서 이 세율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일반 주택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 취득한 경우 그 당시 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다. 어떻게? 바로 밑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지. 기억까지, 디귿까지, 기억, 니은, 디귿까지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이거는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그래서 어떻게 오냐 하니까 6억에 동그라미 치라. 9억 이하에 또 9억에 동그라미 치라. 9억 초과에 초에 동그라미 치라. 6, 9초 요래야라. 3, 6, 9는 잘 외우는데 왜 6, 9초가 아니냐죠. 그래서 6, 9초, 6, 뭐 5억이든 6억까지는 1%를 적용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은 거의가 아마 대구 지역은 이 세율에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서울, 경기도 이 지역은 거의가 9억 이하에 걸립니다. 알겠어요? 또 우리 투기 조정 지역으로 있는 이런 지역은 9억 초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6, 9초에 대한 요거는 오직 주택에만 쓰는 제도라 나머지 물건을 쓰지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어서 유상거래 원인으로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전체 주택의 줄 것에 전체 주택 취득 당시 가격으로 유상거래 세율을 판단한다. 주목. 이 말은 뭐냐? 자, 지분으로 취득했다 했어.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땅이고, 자, 요게 집이라. 대문 아무 데나 갖다 달고, 여러분 마음대로 달고, 이거는 집인데, 이걸 말이에요. 얼마짜리냐 하니까, 이게 지금 9억짜리입니다. 9억짜리. 그래서, 각각 50% 투자해서 4억 5천씩 투자를 해가지고 이 집을 샀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분 금액을 갖고 6구초를 적용할 것인가? 6구초 지금 1%, 2%, 3% 전체 금액을 갖고 6구초를 적용할 것인가? 이걸 지금 나타내는 개념이라. 그러면 이때 전체 가격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전체 가격이 얼만데? 9억이제? 그럼 6, 9억 이하. 이하는 9억까지 들어가잖아. 2% 써야 되겠지? 각각 요게 2%씩 적용하면 취득세가 톡톡톡 튀어나온다. 이 말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시험 치러 가서 계산할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팍 찍을 수 있느냐 하니까 반드시 문제는 전체 시가 표준을 줘. 전체 시가 표준. 그러니까 그 공식에 보면 밑에 그 박스 안에 공식에 보니까 전체 주택의 시가 표준 동그라미 딱 쳐. 공식에 있나? 전체 주택의 시가 표준 그 박스 안에 있네. 동그라미 쳤어.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없다. 시험 치러 가면.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든 빠르게 찍고 맞춰야 된다 또. 그래서 전체 공시 가격이 시가 표준이 실제 거래 가격이 한 80% 정도 공시가 거기가 많이 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전체 공시 가격이 8억 안 나왔나? 전체 공시가격이 8억 나온 것 같으면 이 금액이 어디에 걸리노? 6, 9초. 9억 이하에 걸리지? 그러면 이 실제 거래가 한 9억 정도 될 거야. 그러면 2%로 잡으면 되는 기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분으로 취득할 때는 항상 계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 시가 표준은 계산해서 줘. 그걸 보고 6, 9초에 대입해가지고 세율을 찾으면 되는 기라. 만일에 7억을 주면 2%가 되겠지? 5억을 주면 전체 공시가격이 1%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가격 차이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집을 살 때는 지분으로 살 때, 공동투자를 살 때는 항상 취득세 세율은 전체 주택값을 가지고 6, 9초 세율을 적용한다.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다 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 시작! 옆에다 그림을 그리면 같이 그리나요? 그 지문을 갖다 언제 다 해야? 그 이해만 하면 될 걸 갖다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 그림을 그리란 말이야. 자, 땅이 요렇게 있지? 에? 이거는 누구 거냐 하니까, 병의 땅이라. 근데 여러분이 말이야, 집을 지어. 이걸 신축을 하지. 뭘 해? 신축. 또는 정축도 되고. 자, 이게 여러분이 갑이라는 여러분은 갑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갑은 사회 기득층입니다. 그래서 잘 봐요.
여러분은 전부 다 갑이야. 자, 그러면 뱅의 땅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주택을 지었어. 남의 땅에 지었지. 물론 임차인이 지을 수도 있고 지상권자가 지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지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갑의 재산이잖아. 집은. 그래가지고 집부터 지놓고 이 땅을 갖다 갑이 구입을 하는 거라. 집부터 지놓고 땅을 갖다 남의 땅에 여러분 집 지놓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택 토지로 보느냐 이런 경우는 일반 대지로 판단하느냐 이 말이야. 주택 토지로 보면 6구초 세율을 쓰겠는데 아니면 주택 세율을 쓰겠는데 또 신축했잖아, 그지? 신축했기 때문에 유상거래가 이거든. 신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대지로 봐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봐.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 건축물의 소유자 또 그 보면은 뭐냐 하니까 매매에 대해서는 아예 제외가 되고 신중축에 한해서 적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 배우자, 직계, 존 비속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도 이 사람의 가족이나 부모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거는. 배우자. 자, 그러면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율 1%에서 3% 임박 6구초 세율이죠. 주택이, 요거는 주택에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세율을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적용하지 않다 해줘. 그래서 집부터 지어놓고 땅을 살 때는 대지로 봐서 과세를 하지 주택 토지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 부동산인 우리 유상사에 걸리죠. 이거는 유상으로 취득하면 4%다 줄여서 유상사이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은 이 경우 일반 토지의 유상승계 취득의 세율은 뭐다? 4%를 적용할 뿐이지 바로 6구초 1%에서 3%까지 세율을 쓰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집부터 지놓고 땅을 살 때는 이거는 그냥 대지로 볼 뿐이지 그래서 세율을 무조건 4%를 쓰지 바로 이거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의 세율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을 취득하면 지분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이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 정려, 유상 등으로 자 포인트는 그 부동산의 공유물일 때 이랬죠. 그 취득 지분 가액을 가표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샤. 자, 봐라.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상속을 받았다. 상속받으면 표준세율은 농지는 2.3%지만은 상속을 받으면 전부 뭐가 됩니까? 2.8%가 표준세율이고 정려를 받으면 우리가 정사모 3.5%죠. 유상으로 사면 유상사 해서 4%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태로 여러분이 만일에 부동산 공유물을 샀다. 그러면 자 우리가 4억짜리 땅을 샀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각각 얼마씩 투자했겠노? 이거는 주택이 아닙니다. 이 주택은 지나갔고 이제 일반 부동산일 때 그러면 여기서 상속으로 받은 같으면 여기다가 상속세율을 적용해라 이 말이라. 각각 취득 지분 가격에 요게 가표가 되고 지분 가격이 가표지. 그리고 정려를 받으면 여기다 3.5%를 적용해라 이 말이라. 세금 계산할 때 유상으로 하면은 4%를 곱해라. 이게 각각의 세율을 쓰라 하면 유상하면 유상세율 쓰고 정려받으면 정려세율 쓰고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을 써서 공유물의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고 예컨대 해서 내가 계산까지 딱 해놨다.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의미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축, 개수. 자, 여기서 정축, 개수로 포인트는 면적 증가가, 가액 증가가. 그래서 내가 기초할 때 이런 말을 했잖아. 예, 건물을 개수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대수리하는 거라면 대수술 내에서 두 가지가 행태가 있다. 이게야. 두 가지.
건축물을 개수하면 단순히 면적은 그대로 놔가지고 그대로 나눠놓고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의 내용 연수를 연장을 시켜주는 거야. 내용수 사용 가능한 연수 연장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그만큼 새 것이 되니까 속된 말로 가격을 증가시키지. 이거는 우리가 취득으로 본다는 무슨 취득이라? 간주 취득이라. 건축물 개수했을 때. 근데 집 같은 거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발코니 있잖아. 발코니 아파트. 발코니를 갖다 확장을 하지. 이걸 확장을 하지. 미안해. 자, 그래서 확장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 면적이 증가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라. 면적이 증가된다. 개수를 통해서 면적 증가. 이래 되면 요거는 정축적 개념이 돼요. 그래서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이거는 2% 쓴단 말이고 원시 취득은 우리가 2.8% 쓴다 이 말이라 이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잘 봐. 건축물의 건축. 자, 그래서 신축,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에 뭐가 일어나서 가액 증가가, 면적 증가가. 그래, 이거 잘 읽어야 돼. 개수가 나오면 무조건 간주 취득으로 하면 안 돼. 면적 증가는 원시, 가액 증가는 간주. 자, 그래서 그 가액 증가 부분에 대해서 원시 취득으로 본다 했나? 아니면 간주 취득으로 본다 했나? 그래, 면적 증가는 정축 개념이거든.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 봐. 이 말은 2.8%를 적용한다 이 말이다. 이 개념이 세율로 쓰면 몇 프로? 2.8%를 적용해서 계산해라. 그러면 1억짜리 같으면 1억에다 2.8% 써라 이 말이야. 증가 부분이 면적이 증가된 게 1억이다. 2.8%면 얼마 나오노? 빨리 계산해라. 280만 원. 아이고 사모님 좀 이따가 내가 계산 다시 한번 해볼게 하면 집에 가쁩니다 요즘. 그래서 난 합격하면 오히려 공부할 때가 좋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공부할 때가 진짜 좋습니다. 지금 괴롭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드 나가면은 어때? 도장 다 찍어 놓고 아이고 우리 집에 와주시고 뭐 하지 말아 그러는데요. 그 자리에서 째뿐단 말이에요. 계약서를. 자존심 엄청나게 상하죠. 그런 걸 당합니다. 물론 요 경북 지역은 양반분들이 많아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 울산이나 전대 가면 매일 희한한 사람이 다 있거든. 그들이 쬐핀다고 와가지고 내가 이래도 중개사가 이러려고 공부를 갖다 5년 동안 했냐. 이렇게 후회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어. 근데 그래서 사람 봐가면서 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서비스업의 전문적 지식을 같이 한 사람은 평생 보험 들라 하지 말고 이런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기 스스로 노력도 하면서 스릴도 느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전국적으로 지금 여러분 그 멘토를 해주는 중개사가 80개 정도 됩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그 보면은 그 80개를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거는 뭐냐니까 매출이 상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뭐 오늘은 중국 갔다 영국 갔다가 뭐 저 콜롬비아 갔다가 뭐 안데스 산맥에서 지금 죽을 찌기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 한 번씩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공부할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 안데스 산맥 남미에 가서 골프 치는 걸 상상을 한번 해봐. 그럼 공부가 잘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힘든 결과로 뭘 얻어야 보람이 있습니다. 쉽게 얻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농지 개념을 그것도 각각 내가 절거를 해놨는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한 요거죠. 일단 지목이 농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목이 뭡니까? 전, 밭, 논, 가수원, 목장. 목장.
요게 농지 개념에 들어가죠. 등기부상 지목이 반드시 농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등기부상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럼 밭이면 밭이고 논이면 논이고 가수원이면 가수원이고 목장이면 목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농지로 판단돼서 세율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일단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고 두 번째 실제 농지로 경작할 것. 그러면 농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표준세율. 자, 그래서 암기법을 여러분과 해놨는데 상농, 공합분 2, 3이죠. 상농, 공합분 해서 2, 3. 천분은 23. 그러니까 2.3% 에워가지고 시험 치러 가면 천분비로 나옵니다. 점을 떼뿌리면 되죠. 분자에다가. 전부 천분비니까. 그럼 2.3 해가면 천분의 23 이래 바로 찌르면 돼요.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의 무상취득이니까 B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상속재산의 상자 동그라미 치고 원시취득의 원자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원이고? 비상원이제 2.8 천분의 28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농유3회 요래 해야죠. 농유3회라는 농지 유상에 대해서는 3%, 농유3회 정사모가 유상사다 요래 해야 됩니다. 농유3회 정사모가 유상사다. 농유3회 정사모가 유상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표준세율 지금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요번에 반드시 외워놔야 여러분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면 여러분이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그 보면은 아까 공유물 말할 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 뺀 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아까 땅을 분할할 때 단독 소유를 하면서 아까 우리가 2.3%에서 2% 빼고 0.3% 적용하는 거 있었죠. 바로 이게 이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자, 그래서 그 보시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동그라미 딱 치세요. 더한 세율입니까? 뺀 세율입니까? 뺀 세율이죠. 뺀 세율이죠. 그래서 그 내가 위에다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하면 특례세율이다 이 말이어서. 맞죠? 자,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정리하고 뭐 다만 그거는 막 생략하세요.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면은 한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에 대해서 우리 한매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주고받는 금액에 대해서 한매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이죠. 그럼 유상 같으면 몇 프로입니까? 유상사 4%죠. 그럼 2% 빼고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실제 세율은 2%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 한자 동그라미 딱 치고 그것도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한 1가구 1주택 또는 그 상속받은 농지 이런 데 대해서는 바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그 주의해야 되는 거는 1가구라는 걸 동그라미 치고요. 그게 제목에 있네. 1가구 나옵니까? 제목에 1가구 나와야지. 그거는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무슨 자? 무주택자. 그리고 주택에 동그라미 치고요. 고급주택은 제외입니다. 고급주택은 이 세율을 못 쓴다는 겁니다. 왜? 중과세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은 일반 주택을 말하지 고급주택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속농지. 자, 이런 거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살면서 농지를 받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농지에 대한 이 제도를 쓰는 거는 농민한테 쓰는 제도지 여러분 도시민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농업자가 이기 때문에 농업자한테만 적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집은 어떤 걸 말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하고 함께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집을 그대로 상속받는 거지. 여러분이 현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집을 받을 때는 이 세율을 못 써요. 정상세율 2.8% 그대로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함께 살다 보니 집도 필요 없고 같이 살다가 그 집 그대로 상속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등기만 받는 거예요. 등기만. 여러분 명의로 등기만 옮기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 세율은 2.8%에서 바로 2% 빼고 나면 0.8% 취득세가 있는 겁니다. 집은. 알겠어요? 넘어가고. 자, 그리고 상속농지권은 농민한테 적용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면은 그 공유물, 합유물, 또는 여러분이 등기법상의 공유권 지분 이전 이런 취득 유형에 대해서는 바로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일단 실제 세율은 얼마가 되냐 하니까 공유물은 2.3% 아닙니까? 2.3%에서 2% 빼면 0.3%를 실제 세율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취득 또는 등기법상에 여러분이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특히 지분 변동이 없는 걸 말합니다. 지분 변화가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 세율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건축물 이전이죠. 건축물 이전. 건축물은 동일한 면적에다가 딱 요래가지고 방향만 딱 틀어도 이전이 되나 안 되나? 공법에서 요래 설명 안 해주나? 그만 이전이가 그냥. 그러니까 땅이 요래인데 요래 있잖아. 요래 틀어보면 내가 면적 안에서 움직여야지. 이를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기라. 여기서는 딱 그 면적 안에서만 설명하는 거거든. 이 부분은. 자, 그래서 그렇게 딱 되면 여러분이 건축물 이전의 취득인데 특히 가격 변화가 없어야 돼요. 가격 변화가 있으면 또 이 특례세율을 못 씁니다. 그래서 건축물 이전에 공유물의 공, 그렇게 좀 딱딱 앞에 좀 동그라미 치워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이혼할 때죠. 그래서 여기서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혼은 이혼이고, 우리는 이혼했다고 해서 취득세 내는 게 아니거든요. 재산 분할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법인 합병, 빅딜 하는 거죠. A기업, B기업 합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합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밑에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환매 등기, 상속 1가구 1주택, 그 다음에 공유물, 합유물,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 재산 분할, 법인 합병. 자, 그래서 환상공 근제합. 표준 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한다. 2%가 뭔데?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이다. 중과 기준 세율이 2%다. 됐죠? 좀 쉬었다 합시다. 시간